중학교 졸업식 날 미라이가 건물 꼭대기에 서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어둠만이 가득했다. 인생에서 행복을 찾지 못한 그는 열정적으로 땅을 안아주기로 결심했다. 시멘트에 머리를 박으며 구르려 했지만 천사가 그를 붙잡았고 그는 천국으로 데려가는 줄 알았다. 그러나 천사는 자신을 나세라고 소개했고 그를 팬케이크가 되는 것을 구해줘서 기쁘다고 말했다. 미라이는 이 현실을 믿기 어렵게 느껴졌고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는 이미 7년 전에 형제와 부모가 사망하고 삼촌과 삼촌 부인이 그를 받아들였을 때부터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다. 그래서 이제는 평평한 팬케이크가 되기를 원했다. 그는 부모가 아이들과 진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신은 그들의 쓰레기실에 갇혀 있었다. 그는 단지 그들에게 도구일 뿐이었고 매일 그 방에서 혼자 떨며 잤다. 그는 자신의 미래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나세가 그를 날아가게 하고 특별 등급의 천사라고 말했습니다. 천사는 이 세상에서 그가 원하는 자유든 사랑이든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라이가 확실히 그가 만료된 무언가를 먹었거나 실제로 땅에 부딪혀 난파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천사는 그에게 먼저 자유를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그의 인생 전부가 노예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녀는 그에게 날개를 주어 이 세상 어디서든 자유롭게 날 수 있게 해줍니다. 더욱이 만약 그가 사랑을 원한다면 그녀는 마법의 결정 화살을 소환할 수 있으며 그것에 맞은 사람은 즉시 그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날개나 화살 중 하나라도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 구원으로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라이가 선택하고 싶지 않아서 그는 그녀에게 둘 다 주라고 명령합니다. 나세는 그녀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가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관습일 뿐이라고 덧붙입니다. 미라이는 이 여행이 지긋지긋해져서 다시 땅에 엎드리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나세는 마법의 원을 던져 그에게 팔찌와 목걸이를 준다. 그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천사가 있는 사람만 그 원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새로운 신이 선택될 때까지 그의 삶이 될 것이지만 그녀는 그에게 이미 날아보라고 한다. 날아간다는 단 한 가지 생각으로 그의 날개가 허공에서 나타나고 그는 하늘을 향해 초고속으로 날아오른다. 그는 구름 속에서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결국 구름 위로 올라가서 석양을 본다. 그는 밤새도록 날았고 날아다니는 것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것 같다고 생각하며 울기 시작했다. 그는 도시로 돌아와 결국 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도쿄에서 성 패트릭의 날이었고 그는 어린 시절 사랑에게 내 잎 클로버를 줬던 기억을 떠올렸다. 하늘을 바라보며 앉아있는 동안 나세가 다시 나타나 그에게 자신의 초능력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훔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화살을 이용하면 누구든지 그와 사랑에 빠지게 하고 무엇이든 하게 만들 수 있다. 미라이는 그녀가 악마의 행동을 설교하고 있으니 자신을 천사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나세는 악마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오히려 그들은 사람을 죽인 그의 삼촌과 이모와 같은 악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 미라이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그녀는 그의 삼촌과 이모가 그의 부모를 죽인 사람이라고 밝힌다. 그동안 그는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노예처럼 대우받아왔다. 미라이의 마음이 무너진다. 천사가 그의 가족을 죽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거짓말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세는 그가 화살을 사용해 직접 알아보라고 말한다. 그는 집으로 날아가고 고모는 그에게 서둘러서 문턱에서 나가라고 한다. 미라이는 그녀에게 뭔가 물어보고 싶지만 그녀는 그에게 입 다물고 서둘러라고 한다. 그는 그녀를 향해 팔을 뻗고 흰 액체를 그녀의 가슴에 직접 뿌린다. 미안해. 그녀의 가슴에 화살을 직접 쏜다고 말하려고 했다. 그녀가 일어났을 때 고모는 그에게 달려가며 거대한 포로 이야기를 전개할 준비를 한다. 하지만 미라이는 그녀를 밀쳐낸다. 그는 그녀에게 그들이 그의 가족을 끝낸 사람인지 묻고 그녀는 무너져 내리며 모든 것을 남편에게 돌린다. 그의 삼촌이 방에 들어오고 아내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 그녀의 남편이 그의 가족 재산을 훔치기 위해 차를 폭발시키도록 조작한 사람이고 그날의 기억이 그의 머릿속에 플래시백된다. 그의 부모는 그의 형을 학교에 데려다 주러 갔고 그는 프로젝트를 준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차를 켰을 때 폭발했다.
그들은 계속 씨름을 하고 그의 아내는 모든 것이 보험금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런 돈을 위해 그들이 이러고 있다는 생각은 미라이의 정신을 무너뜨리고 그는 그들이 대신 죽었어야 했다고 말한다. 그의 이모는 이를 듣고 다음 순간 그는 이모가 니르바나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나세는 이것이 자신의 빨간 화살의 힘이라고 설명한다. 만약 누군가 부처를 만나야 할 만한 일을 했다면 그들은 부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는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죽는지를 깨닫고 쓰러진다. 이 모든 일 후에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고 어머니가 남긴 기억을 떠올린다. 그가 가족 사진을 보여줬을 때 어머니는 모든 사람이 행복을 찾기 위해 태어났으며 더 큰 행복을 얻으려고 노력한다고 말하며 그녀는 그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다. 그 순간 미라이에게 명확해졌다. 그는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천사는 그가 맞다고 말하고 그녀는 그가 행복해지도록 돕기 위해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을 나세라고 소개하고 그녀는 그의 개인적인 천사가 될 것이다. 며칠 후 미라이는 호텔에 앉아 있다. 그는 돈이 없어서 방을 구할 수 없었고 그래서 화살을 사용해 직원에게 여기에서 지내게 해달라고 했다. 이 힘을 통해 모든 것을 훔칠 수 있더라도 그의 행복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평범한 행복을 원하지만 우선 돈을 벌기 시작해야 한다. 나세는 그에게 삼촌과 아이들을 끝내고 그들이 자신에게서 벌어들인 모든 돈을 되찾으라고 조언한다. 그러나 미라이는 이전처럼 끔찍한 광경을 보는 것은 감당할 수 없어서 대신 그녀가 준 다른 흰색 화살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흰색 화살은 사람들을 평화롭게 즉시 죽인다. 그리고 그녀는 이 모든 능력의 이유를 설명하려고 한다. 신은 지구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오랜 세월 힘을 쏟은 후 약해졌다. 그는 새로운 신으로 섬길 수 있는 인간을 찾기 위해 13명의 천사를 임명했으며 나세는 드디어 미라이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흥분했다. 그들은 999일의 시간 제한이 있었고 모두 출발했다. 미라이 니키에서 이건 대체 뭐야?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미라이는 잠깐 그의 이름조차 미라야. TV에서 그는 천사에게 쫓기는 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5명의 여성을 조종해 사랑에 빠지게 했다는 것을 본다. 미라이는 자신이 총에 맞지 않도록 보호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하고 나세는 화살의 규칙을 설명한다. 누군가가 화살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날개를 사용해 더 빨리 나는 것이다. 또한 빨간 화살의 효과는 33일 후에 만료되며 한 사람에게는 한 번만 쏠 수 있다. 결국 당신은 33일 동안 최대 14개의 화살을 쏠 수 있습니다. 아마도 TV에 나온 사람이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차 안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정말 많은 이야기가 전개되고 너무 많은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들은 그에게 단백질 쉐이크를 요청하지만 그는 이 삶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고 어떤 메가맨 수트와 갑옷이 차문을 열고 그를 향해 하얀 화살을 겨누며 즉시 그를 끝냅니다. 그는 빨간 화살을 들고 날아갑니다. 다음 날 미라이는 그 남자가 죽었다는 뉴스를 읽고 천사가 그의 시신을 천국으로 가져갑니다. 그를 안고 있는 루다는 이 사람이 죽었다는 것에 기뻐합니다. 도시를 걷는 동안 나세는 그가 자신의 최고의 고등학교에 합격한 것에 축하하고 그의 삼촌에게 빨간 화살을 쏘아 고백한 걸 보니 정말 똑똑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그를 기운내게 하려고 하지만 이 남자가 코피움 대신 우울증을 흡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왜 그렇게 행복하지 않으는지 물어봅니다. 그는 대부분 다른 신후보자의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밝힌다. 도시의 중심부에서 은행 강도가 발생하지만 슈퍼맨의 패러디가 나타나서 하루를 구한다. 메트로폴레맨. 정말 개같은 이름이네. 그는 경찰 위로 비행을 시작하고 빨간 화살을 발사하며 하루를 구하기 위해 여기 왔다고 주장한다. 그는 범죄자와 맞서며 그에게 접근하여 총을 겨누는 사람 바로 옆으로 사라져 총을 막는다. 그는 빨간 화살로 범죄자를 저격하고 범죄자는 자수하겠다고 동의한다. 그러나 그의 동료는 메트로폴레맨을 제거하려 시도하지만 오히려 친구에게 발포한다. 범죄자가 총을 발사하고 메트로폴레맨은 총알이 닿기 전에 사라진다. 백색 화살을 준비하고 범죄자를 제거한다. 나세는 자신의 천사가 특별한 계급임을 깨닫고 메트로폴리맨은 그에게 맞서는 12명의 적이 있다는 것을 발표합니다. 이미 한 명을 물리쳤으므로
그는 모든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다른 11명을 상대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마라이가 나세에게 메트로폴리맨이 자신을 보기 전에 사라지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군중 속에 섞여들려고 시도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날 저녁 늦게 그는 나세에게 자신의 신후보 자격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녀가 자신의 생명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메트로폴리맨에게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화살과 날개를 빼앗으면 그의 생명이 끝날 것이라고 밝힙니다. 결국 그의 날개와 화살은 모든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신은 오직 삶을 포기할 준비가 된 후보자들만 선택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녀는 그에게 천사들이 빨간 화살과 흰 화살로 특별한 등급을 부여하고 최상위 등급은 양쪽 날개와 화살을 모두 부여받으며 두 번째 등급은 날개나 화살 중 하나만 부여받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천사의 등급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며 마라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궁금해한다. 다음 날 나세 없이 학교에 가고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짝사랑 상대인 사키에게 빨간 화살을 쏘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를 33일 안에 사랑에 빠지게 하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마라이는 그 화살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그는 학교에 가서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늘에서는 천사가 나타난다. 그 생각이 그를 두려움에 떨게 하지만 그는 그것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가장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 순간 천사는 그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그 앞에서 사라진다. 이는 마라이를 충격에 빠뜨린다. 이 반응은 마라이가 신후보라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는 천사를 볼 수 있고 천사는 그의 신후보가 바로 뒤에 서 있다고 밝혀냅니다. 그는 사키를 보고 그녀는 그에게 빨간 화살을 쏘지만 그는 화살에 맞은 상태입니다. 그는 항상 사키를 사랑해왔지만 화살의 힘이 그에게 고백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집에 없다고 말하고 그가 올 수 있다고 하자 심플은 초음 속으로 그녀의 집으로 날아갑니다. 그는 그녀가 드디어 나타날 때까지 그녀의 방 안에서 기다립니다. 사키는 그에게 백색 화살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그는 가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천사는 그가 메트로폴리몬인지 걱정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천사 레벨은 그를 화살로 쏜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날개가 없으니 사키의 날개가 되어주길 원한다. 무라이는 그녀의 날개가 되어주기로 동의하고 서로 손을 맞대어 계약을 맺는다. 심프는 절정을 느끼고 그들의 손 주위에 유대감이 형성된다. 그는 그녀를 뒤에서 안고 다시 절정을 느끼고 그녀가 알아차리기 전에 떠난다. 그들은 하늘에서 함께 날아가고 무라이는 어릴 적 함께 보냈던 시간을 회상한다. 그는 그녀를 하늘 위로 데려가서 무언가 괴로운 일이 있으면 항상 곁에 있겠다고 전한다. 사키는 개인적인 문제라고 말하지만 괜찮을 거라고 한다. 그와 이야기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하며 눈물이 고인다. 한참 후에 사키는 메트로폴레몬이 오후 5시에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출연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천사는 메트로폴레몬이 계속 살아있다면 사키를 죽일 수 있다고 경고하며 사키의 빨간 화살은 그를 찾아내게 합니다. 그는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자신이 사키를 위해 희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세이가 나타나서 그에게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녀는 이 계획이 아마도 장난의 천사 레벨의 계획일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죽는다면 그의 날개와 화살은 사키에게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메트로폴레몬이 죽는다면 화살은 그가 날개와 화살을 사키에게 넘기도록 강제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레벨은 이겼을 것입니다. 이 아가란 계획 때문에 레벨은 2등급 천사이며 나세이의 순수함은 그녀가 특별 등급 천사가 되게 합니다. 레벨은 그들이 서로를 엮으려 했다고 고백하지만 둘 다 성공할 수 있도록 휴전을 하기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는 화살이 사라진 후 무라이의 행동이 걱정되며 나세이는 무라이가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사키에게 절정을 느낀다고 확신시킵니다. 레벨은 소름이 끼치고 그들은 한 달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낸 후 무라이를 의자에 묶어 사키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레벨은 이것이 그의 진정한 감정이라고 믿으며 무라이는 사키가 자신을 쏜 것에 대해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침내 자신의 감정을 고백할 수 있었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메트로폴레몬 같은 사람이 그녀와의 행복을 망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사키는 자신이 그와 함께 있는 동안 행복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에 동의합니다. 무라이는 그녀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보고 절정을 느끼고 천사는 그에게 아직 화살의 효과를 받고 있는지 묻습니다. 불쌍한 녀석은 절정을 느끼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뉴스 방송이 시작되고 메트로폴레몬은 다른 후보들이 와서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자고 요청합니다. 야구 경기장에서 그는 다른 모든 후보자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무라이는 일본에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날개 없이 오는지 궁금해하지만 낫에 있는 모든 신후보자들이 일본 출신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다. 사람들이 일본에서 부처를 만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무라이는 공격 계획을 생각해 보려고 한다. 다음날 경기장에서 무라이는 하늘에 떠있는 천사들을 보고 얼마나 많은 신 후보자들이 올지 궁금해야 한다. 사키는 천사들이 그를 알아차리기 전에 그만 쳐다보라고 경고하고 무라이는 메트로폴레몬에게 빨간 화살을 쏠 순간을 준비한다. 오후 3시에 메트로폴레몬이 필드 앞에 나타나고 곧이어 노란색과 파란색의 파워레인저들이 등장하며 빨간 화살과 날개를 모두 소유하고 있다. 그들은 메트로폴레몬에게 빨간 화살을 쏘지만 그것이 뚫리지 않자 결국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사람은 아마도 그의 화살에 맞아 여기 떨어진 무작위의 사람이었고 다른 신 후보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설정된 함정일 것이다. 그들은 메트로폴리몬을 부르려고 하고 이 계획이 드디어 그들의 삶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 중 한 명은 입시 결과가 발표되었던 때를 기억하며 떨어진 것에 대해 얼마나 좌절했는지를 회상한다. 그는 혼자 앉아 있었고 또 다른 남자가 떨어져서 울며 찾아왔다. 그는 이미 한 번 실패했지만 초록색 셔츠를 입은 남자는 3번이나 실패한 상태였다. 그들은 땅을 껴안기 전에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즐기기로 결정했다. 마지막 열차가 다가오자 천사들이 그들 앞에 나타나 화살과 날개를 주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법과 정부를 잘 이해하고 있었기에 서로 정상에 올라 더 나은 삶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은 신후보자가 2초마다 화살을 쏠 수 있고 화살의 사거리가 31.6m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 야구장이 공격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라는 것을 알았다. 나세와 레벨은 화살에 그런 특정 범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마침내 화면이 켜지고 메트로폴리몬의 얼굴이 나타난다. 그는 그들 앞에 메트로폴리몬이 가짜라는 것이 맞았다고 밝히고 자신의 빨간색과 흰색 화살을 보여주며 2개가 있기 때문에 2초가 아닌 0.3초마다 화살을 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지만 남자들은 그의 가짜 복사본을 제지한다. 한 소녀가 하늘을 날기 시작하며 2 사람에게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애원한다. 그녀는 메트로폴리몬이 무섭다. 그녀는 평생 괴롭힘을 당한 후 죽고 싶지 않으며 무라이도 사키가 뭔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빨간 화살로 자신을 쏘게 허락하지만 다가가자 메트로폴리몬이 빨간 화살을 쏘며 그들에게 주저할 수 없다고 한다. 그는 다시 사라지며 그들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자신이 그들을 없애겠다고 약속한다. 남자들은 여기 있는 다른 신 후보들과 동맹을 맺으려 하며 메트로폴레몬을 무찌르기 위해 함께 일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들이 몰랐던 사이 분홍색과 초록색 파워레인저가 채팅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빨간 화살로 초록색과 분홍색 파워레인저를 쏘아 동맹을 맺으려 하지만 그들이 산만해진 사이 메트로폴레몬의 모습이 변합니다. 아나운서는 메트로 5의 슈퍼문명팀이 결집했다고 발표합니다. 그들은 여기서 숫자 우위를 점했다고 생각하지만 무라이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2 파워레인저는 그들에게 화살을 드러내라고 요청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거대한 화면이 다시 켜지고 메트로폴레몬이 말하려고 하지만 자신이 진짜 메트로폴레몬이 아니라고 발표합니다. 진짜는 그들 뒤에 있으며 그들에게 직접 쏠 2개의 화살을 준비합니다. 파워레인저 블루는 화살에 쓰러지고 노란색 파워레인저는 빨간색에게 직접 맞았다. 노란색 파워레인저는 이제 메트로폴레몬의 종이 되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알 수 있을지 묻는다. 메트로폴레몬은 녹색과 핑크가 실제로는 그를 따르는 인간들이었고 메트로폴레몬의 위치를 숨기려고 방해했다고 밝힌다. 하지만 노란색 파워레인저는 어떻게 빨간색 화살에 맞을 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메트로폴레몬은 빨간색 화살 없이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다고 밝히며
돈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천사가 날개와 화살을 주지 않고 도망치려고 하는 것을 보고 떠나기 전에 그것을 넘기라고 명령한다. 그는 이제 4개의 화살과 2개의 날개를 얻었다. 이제 쇼의 볼거리를 즐겨보자. 그는 파워레인저 노란색을 소녀와 함께 묶어놓고 빨간 화살에 1개를 시험하고 싶어 한다. 노란색은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약속하지만 그때 메트로폴레몬은 그에게 죽으라고 명령한다. 노란색은 그 명령을 거부하므로 메트로폴레몬은 흰색 화살을 그에게 겨누게 된다. 노란색은 살아남기 위해 날아가려고 하지만 제약 때문에 움직일 수 없다. 메트로폴레몬이 흰색 화살을 발사하고 노란색은 나빔 안에 들어갔다. 다음은 소녀이고 리벨은 마라이가 개입하려고 할까봐 걱정한다. 그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지만 조금이라도 주저하면 그와 사키의 생명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천사는 메트로폴레몬이 소녀를 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하며 도와달라고 소리친다. 메트로폴레몬은 계속해서 다른 신 후보자들이 반응하도록 자극하려고 노력한다. 그가 목에 걸린 고리를 활성화하자마자 천사가 움직이지 말라고 경고했고 그는 나새가 하늘을 날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위를 올려다보는 동안 한 사람이 사진을 찍었다. 나새는 계획 없이 행동하면 신후보자 신분을 드러내고 순식간에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메트로폴레몬에게 다가가며 소녀가 더 이상 신후보자를 유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말을 들은 메트로폴레몬은 그녀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고 흰색 화살을 발사해 그녀를 쓰러뜨렸다. 관중들은 저것을 목격하고 모두 혐오감을 느꼈지만 메트로폴레몬은 소녀를 이용해 다른 후보자를 제거하지 못한 것이 실망스러웠다. 그러나 나세네는 그녀가 다음으로 죽이고 싶은 사람은 바로 그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파트너의 행복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파트너가 그를 끝내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하늘로 날아가 모든 신 후보자들에게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천사들은 죽은 자들의 영혼을 데려가기 시작했고 날개와 화살을 던져 8명의 후보자만 남게 했습니다. 사키의 집으로 돌아가자 두 사람은 무력하다는 사실에 압도당했지만 무라이는 그를 제거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을 증오할 수 없었고 그들의 생명을 끝낼 수조차 없었기에 사키는 다른 신 후보자들과 동맹을 맺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그들이 모두 그를 싫어하니까요. 그녀가 그런 말을 하자 창문 밖에 한 남자가 그 아이디어에 동의한다고 말했지만 무라이는 그에게 자신의 빨간 화살을 겨누며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자신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으면 지금 당장 빨간 화살로 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세네는 그의 화살을 쏘지 말라고 했고 그 남자가 정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안으로 데려온 후 그 남자는 곧 생을 마감할 말기암에 걸려 시간이 많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죽어야 할 날 천사가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하지만 천사는 그의 영혼을 빼앗는 대신 마지막 희망의 조각을 주려고 노력했고 그에게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약속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삶이 소멸되기 전에 이 세상의 신이 된다면 그 병으로부터 그의 삶은 구원받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그 남자는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마침내 아이들과 아내에게 그들이 디설브하는 삶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그 기회를 잡았지만 그는 999일 안에 아마도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빠르게 깨닫고 화살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했다. 그가 한 첫 일은 부자들에게 빨간 화살을 쏘아 가족을 위해 수백만 달러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도둑 같은 자신이 신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유일한 소망은 메트로폴레몬이 이 세상의 신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의 가족의 삶을 파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14명을 쏘고 그들을 스타디움으로 보내 다른 신 후보를 찾으려 했다. 그는 그들의 사진을 보고 그들 둘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미라이는 그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결심했지만 치료를 계속할 것을 조건으로 했다. 그는 그가 단순히 사라지는 것에 만족하며 가족을 절망에 빠뜨리는 것은 이기적이라고 믿었다. 나라의 반대편에서 메트로폴레몬은 자신의 3개의 새로운 화살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빨간 화살이 다른 후보를 제거하는데 기본적으로 쓸모가 없다는 것을 고민했다.
그는 어떻게 그들이 대신 다른 누군가를 제거하도록 강요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사키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 남자는 드디어 자신을 난나토라고 소개하며 그의 천사가 지식의 천사 바렛이라고 말했다. 그가 떠나기 전에 그들은 신원을 숨기기 위한 그의 의상 아이디어를 보여주었고 창문으로 날아나갔다. 다음날 학교에서 메트로폴레몬의 친구가 그를 카나드라고 부르며 다가와 그녀의 짝사랑 상대를 스파이하러 가라고 말했다. 활시위팀이 화살을 쏘는 것을 보면서 카나는 미나미에게 만약 소원을 들어주는 기회가 있다면 무엇을 바랄 것인지 물었다. 하지만 미나미가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자 카나는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나미는 모든 못생긴 여자들이 사라지기를 바랐고 카나는 그것이 더 맞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진짜 소원이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밝혔고 미나미는 그녀가 자신의 여동생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자들이 사라졌을 때 카나는 창문으로 뛰어나가 60m 거리를 조준했다. 한 개의 화살은 단지 31.6m까지 날아갈 수 있지만 그녀는 이를 결합하여 100m 이상의 거리를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늦게 카나데는 꽃다발을 들고 한 오래된 저택으로 날아갔고 그곳에서 그의 누나의 결정체가 된 몸을 보았고 생일 축하를 전했다. 동시에 미라이는 뉴스에서 자동차 사고를 보고 메트로폴레몬의 명령을 따르고 있다는 소녀의 메모를 발견했다. 장난의 천사는 메트로폴레몬이 그가 살해한 사람들로부터 지금 5개의 화살을 단생의 화살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려고 했고 그래서 그가 빨간 화살로 쏜 후에 사람에게 일부를 주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화살에 의해 조종당한 33일 동안만 가능하다. 그 말을 들은 무케도는 그 소녀를 제거하자고 제안했지만 지금 그녀는 세계를 떠돌며 원하는 사람을 제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그 소녀가 그들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일 가능성이 높다고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그를 역으로 함정에 빠뜨려서 흰 화살로 그의 생명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 시점에서 그 소녀는 다시 순수해질 수 있지만 미라이는 흰 화살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끝내는 생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케도는 그들이 자기 방어를 위해 이것을 해야 한다고 상기시켰지만 미라이는 누군가를 괴롭히기보다는 괴롭힘을 당하는 게 낫고 누군가를 제거하기보다는 제거당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래서 무케도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고 했다. 그는 사키가 메트로폴레몬에게 위협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다. 그 상황에서 주저하는 것은 그녀의 생명이 끝나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정하려 할 때 그가 앞에 놓인 운명을 보는 것은 불가사의했다. 그는 하얀 화살로 그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땅에 쓰러졌다. 한편 카나데는 신후보들을 유인하려는 계획이 실패하더라도 적어도 세상에서 모든 못생긴 여자들을 없애는 미나미의 소원을 이룰 것임을 깨달았다. 다음 날 그들이 TV에서 살인 뉴스를 보고 있을 때 네나도가 메트로폴레몬을 멸망시키겠다는 의도를 밝혔다. 그 미친놈이 도시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멈추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를 처치하기 위해 사용할 무기를 보여주고 미라이와 사키에게 싸움에 참여하도록 총을 줬다. 하지만 그들은 둘 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총을 받기를 거부했다. 그들은 뉴스에서 또 다른 소녀를 끝낸 미술인을 보았고 자신을 미끼로 삼아 그들을 유인하려고 했습니다. 메트로폴레몬이 나머지를 전멸시키려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위험을 감수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가 숨어 있다가 그들을 끝내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네나도는 그들이 함정에 들어가지만 미라이가 그의 상을 위해 다가오는 메트로폴레몬에게 빨간 화살을 쏘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가 빨간 화살을 맞으면 미라이는 그를 자신의 하인으로 만들고 맥도날드를 사오라고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전투복을 입었습니다. 네나도는 미라이에게 메트로폴레몬을 처치할 기회가 있다면 그의 백색 화살로 끝내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미라이는 자신의 음식을 먹고 있는 바퀴벌레도 처치하지 못할 정도로 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중간 이름이 약골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라이가 절망적으로 쓸모없다는 것을 깨달은 레나도는 더러운 일을 모두 하기로 동의하고 미술인이 더 많은 사람들을 끝내기 전에 그녀를 전멸시키기로 했습니다. 타워에서 미술인은 감정이 고조되지 않는 영상을 보고 있었고 그때 레나도가 나타나 메트로폴레몬의 행방을 요구했다. 그러나 즉시 타워가 폭발하고 미라이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그는 연기가 나는 것을 보며 친구를 잃은 것에 대한 두려움에 떨었고 레나도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그를 구하기 위해 날아갔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자 그들은 바닥에 부딪혔다. 미라이는 울기 시작했다. 그러나 레나도는 끔찍한 기침을 하며 깨어났고 그의 수트 덕분에 구원받은 것이었다. 그 순간 메트로폴레몬이 그들 뒤에 나타나 하얀 화살로 미라이를 끝내려고 했다. 미라이는 자신이 준비한 동기부여 연설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삶과 죽음의 목적에 대해 그를 강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 통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메트로폴레몬은 신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류층은 그에게 경쟁 없이 살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하며 모든 복권 슬롯을 자신만의 것으로 원했습니다. 그런 하류층이 어떤 저예산 슈퍼맨이겠습니까? 레나도가 다시 비행할 수 있게 된 후 그는 숫자가 유리하다는 이유로 함께 공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메트로폴레몬은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려고 천사를 즉시 소환하여 도덕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세카이에 들어가는 것을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나도도 나세이와 바렛을 소환하여 뒷받침을 받았습니다. 메트로폴레몬은 화살을 레나덱에 겨누며 그를 두 사람 중 더 강한 남자로 여겼고 미라이가 쓰레기처럼 쉽게 버려질 수 있는 쓸모없는 약자라는 점을 고려해 70%의 차익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우위를 얻기 위해 그는 폭탄 해제 장치를 보여주며 도시를 산산조각 낼 것이라는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나도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걸고 싶지 않아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메트로폴레몬은 도시를 살려주는 대가로 희생양을 원했고 레나도의 능력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레나도는 이것이 가짜 슈퍼맨을 처치할 완벽한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라이에게 자신의 화살을 쏘는 순간 그를 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겁쟁이는 메트로맨이 화살을 발사하자 조준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화살을 발사했지만 그것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그가 모두를 폭파하겠다고 위협했을 때 미라이는 갑자기 그에게 날아가 거의 찔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때마침 날아가 버렸습니다. 미라이가 다시 돌진하며 공격을 멈추지 않고 미친 듯이 소리쳤다. 하지만 가짜 슈퍼맨은 모든 공격을 피했다. 그가 화살을 쏘았지만 가로막았고 다시 화살을 쏘자 미라이는 계속해서 피하고 막았다. 악당이 그에게 돌진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파괴하려는 듯 끝없이 싸웠다. 갑자기 메트로맨이 레나덱에 날아가 그의 화살을 쐈지만 미라이가 그것을 쳐냈다. 그들이 다시 싸우는 동안 레나도는 메트로폴레몬의 뒤에서 공격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그에게 날아가자 끊임없는 공격으로 그를 폭격해 헬멧에 금이 갔다. 그들의 숙적이 사라지자 그들은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신속하게 집으로 충돌했다. 레나도는 미라이가 싸움 중에 정신을 잃었는지 물었지만 우울한 10대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거의 인식하지 못했다. 그는 메트로폴레몬을 물리치는 부담이 왜 자신에게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너무 비참해서 누구를 위해 싸울 기분이 아니었다. 그래서 낮에 되는 그들에게 세상을 구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그 미친놈이 신이 된다면 전 세계가 확실히 불타버릴 것이라고. 다음날 학교에서 사키의 친구는 미라이가 마치 기괴한 스토커처럼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맞설 생각을 했다. 하지만 사키는 그를 더 굴욕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그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을 막았다. 그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오후 집에 돌아온 후 레나도는 미라이에게 메트로폴레몬의 스케치를 그릴 수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그 친구는 항상 우울한 모드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본 것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사키는 잠시 쉬자고 제안했다. 그날 밤 그가 잠든 사이 사키는 그를 그녀의 침대로 초대하여 속마음을 나누었다. 그녀는 매우 슬퍼 보였고 천사들에게 가버리라고 말했다. 레벨은 그들이 어떤 이야기 전개를 시작할 것인지 궁금해하며 그 과정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나세는 그를 미친 괴짜라고 생각하고 즉시 그를 떼어냈다. 그들이 침대에 누워있을 때 사키는 미라에게 그의 하얀 액체의 따뜻함을 가슴에 느끼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라이는 그녀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했다. 함께 자란 그녀는 그의 부모를 잃은 후 그를 버린 것이 끔찍하게 느껴졌고 이세카이에 들어가기 전에 뜨거운 밤으로 이를 보상하고 싶었다. 그녀는 몇 년 전 자신의 죄를 속죄하려고 그를 쫓아가 사과하려 했지만 그가 건물에서 뛰어내려 땅을 포옹하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고백했다. 자신의 죄책감에 갇혀 그녀는 도망쳤고 바다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다행히도 그녀의 천사를 만났다. 그러나 지금도 그녀는 그로 인해 괴로워하며 그의 따뜻한 품에서 죽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녀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미라이는 그녀를 바깥으로 이끌었고 두 사람은 손을 묶은 채로 날아올랐다. 밤하늘에서 그는 그녀를 놓아주기로 결심했지만 그녀의 손을 붙잡아 주어 잠시 그녀가 결정을 재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녀가 떨어지기 시작하자 그녀는 재빠르게 그의 손을 잡고 절망적인 로맨티스트처럼 울면서 그에게 떠나고 싶고 아이를 낳고 싶다고 말했다. 그 말에 마법의 로프가 그들의 손 주위를 휘감아 영원히 묶어주었다. 몇 분 후 그들은 옥상에 서 있었고 사키는 그에게 영원히 그의 곁에 있고 싶고 그의 화살이 자신의 가슴을 관통하길 꿈꾼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인생의 사랑에게 사랑받는 것이 행복하다고 느끼며 그녀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한 후 그녀와 함께 날아올랐다. 다음 날 나나토는 메트로폴레몬의 정체를 발견하려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사키는 싸움에 참여하고 싶어 바렛에게 어떻게 자신의 날개를 얻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바렛은 그녀에게 4가지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신후보자를 죽이거나 그의 임종 때 빨간 화살로 찔러야 하거나 천국으로 향하는 천사에게 날개를 받거나 신후보자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다른 선택지가 불가능해 보였지만 나나토는 그의 암으로 인한 마지막 순간에 더 가까이 있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죽어가는 남자만 기다리는 것보다 메트로폴레몬의 날개를 가져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처음부터 날아다닐 자격조차 없는 괴짜였으니까요. 나나토는 그녀의 말에 놀라며 미라에게 그들의 이야기 전개 밤이 그녀의 몸에서 어떤 위대한 호르몬을 방출했는지 물었다. 하지만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레벨은 그가 1급 천사가 되어 그녀에게 날개를 축복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순위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고 그래서 바렛은 그에게 천국에서 기네스 기록을 세우거나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이전 집이 모두를 수용하기에는 너무 좁아서 교회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키는 레벨이 자신의 작은 두뇌를 창조의 모든 기억인 천상의 책들로 채우려고 애쓰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순위를 높이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녀가 그를 떠날 때 그녀는 미라이와 나나토에게 자신의 놀라운 슈트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들 앞에 작은 포탈이 열렸고 빨간 화살이 사키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미라이는 그녀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 그 화살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나나토가 그 화살을 맞아들였고 그것은 그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는 화살이 발사체가 죽은 후에만 돌아오도록 되어 있었으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궁금해했다. 가족이 공격받았을 가능성을 깨닫고 그는 미라이와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빠르게 날아갔다. 그는 아내에게 전화를 시도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 그들은 이상한 남자가 대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는 미라이에게 그를 제거하도록 명령했다. 집 안으로 돌진하면서 그는 방으로 뛰어들어 가족을 찾으려 했지만 그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아내의 손상된 드레스를 본 순간 그는 가장 두려워하던 가족을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밖에서는 미라이가 붉은 화살을 이상한 남자에게 겨누었다. 그 남자는 괴상한 노인처럼 검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미라이가 그가 다른 신의 후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그는 화살을 발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는 딱 맞춰서 날아갔고 잠시 후 공원에 도착했다. 그의 이름은 하지메였고 그는 가난하고 극히 못생긴 아이로 태어났다. 성장하여 훨씬 더 못생기고 역겨운 소년이 되었고 그의 더럽고 끔찍한 모습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았다.
그는 애니클라이맥스 인트로에서 방금 나온 가장 못생긴 패배자였기 때문에 어떤 여자와도 이야기할 수 없었다. 그 누구도 그의 끔찍하고 역겨운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루는 저녁, 그는 자신의 누나가 그의 역겨운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며 이세카이를 한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천사가 그의 눈앞에 나타나서 자신을 1급 천사 발타라고 소개하고 그의 얼굴처럼 세상을 더럽게 만들기 위해 신후보자가 되라고 말했다. 그러나 냄새나고 쓸모없는 패배자는 오직 여자들과 만나기를 원했고 그들을 즉석에서 그를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 빨간 화살표를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날 학교에서는 역겨운 패배자가 화살을 자신의 학교 짝사랑 상대로 쏘았고 곧 그녀에게 그녀의 아름다운 꿀을 맛보고 싶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고 끔찍한 패배자가 키스를 청했으며 곧 플롯 개발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거울을 보았을 때 그는 우주 전체에서 가장 못생긴 인간이며 무료 푸시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패닉에 빠졌다. 집으로 돌아온 후 그는 사탕을 잃은 소물은 소년처럼 울기 시작했다. 그러나 며칠 후 그는 TV에서 메트로폴레몬을 보았고 그를 자신의 존신아로 선택하기로 결심했다. 발타가 메트로폴레몬이 부유한 집안 출신이며 여자들이 그의 침대에 들어가기를 꿈꾸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하지임은 성형수술을 하고 새로운 아이돌의 추종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수술 후 하지임은 운동을 시작했다. 그는 메트로폴레몬을 만날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아이돌 씨는 아마 그가 이름을 말하기 전에 그를 끝낼 것이다. 며칠 후 그의 얼굴이 공개되었고 몇 분 후 거리로 나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그가 거울을 보았을 때 그는 사랑스러운 젊은 소녀를 보았고 즉시 그녀의 길로 날아갔다. 그는 평생 동안 소녀를 바라보며 그녀의 이름을 물어볼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순간을 꿈꿔왔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바보처럼 망쳐버렸고 불쌍한 소녀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쳐야 했다. 집에서 그는 다시 울기 시작했고 자신의 모든 수술이 그를 진짜 탑지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아무 쓸모없는 놈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는 곧 TV에서 메트로맨의 전투 장면에서 미라이를 보고 자신의 영웅이 세상을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고 자신을 새로운 정의의 아이로 선언하기로 했다. 발타가 그에게 메트로폴레몬이 최악의 신 리더가 될 것이라고 말했을 때 정의의 아이는 그에게 꺼져라고 말했다. 이 바보가 행복해지려면 세상이 타는 것을 보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며칠 후 그는 자신의 영웅처럼 보이기 위해 또 다른 성형수술을 예약하려고 했지만 의사는 그가 이제 막 인형처럼 보이기 시작했다고 진정하라고 말했다. 집에 돌아온 하지만은 메트로폴리몬이 고등학교에 다닌다는 것을 발견하고 도시의 모든 고등학교를 검색하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한 소녀가 수업 중에 아이돌 선생님에게 중독자 숭배자가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가 떠나자 메트로맨은 그녀에게 빨간 화살을 쏘았지만 그녀가 이미 주인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그녀를 백색 화살로 죽였다. 몇 분 후 한 남자가 빈 방에 들어와 아이돌 선생님을 대신해 하지마가 누구냐고 물었다. 그는 자신을 그를 직접 나타내는 것이 두려운 가장 큰 광신자라고 소개하며 그를 섬기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메트로폴리몬은 그에게 난토의 가족을 납치하는 시험을 주기로 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그는 난토의 아내를 사랑의 화살로 찌르는 것이 허용되는지 물었지만 메트로폴리몬은 그를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못생긴 괴물이라고 불렀다. 교회 안에서 난토는 아이돌 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의 가족의 소재에 대해 듣고 모두 그를 만나러 날아갔다. 사키 혼자 남겨져 있자마자 그녀는 곧 슬픔과 무력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돕기로 결심한 레발은 방으로 돌아와 머릿속을 음성들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에서는 나나토가 가족을 부르짖었고 하지메가 거울집에서 가족들이 갇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유리창을 두드렸고 아무런 생각 없이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메는 자신의 계획이 실제로 성공했다는 사실에 놀랐고 아무도 그곳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나나토의 아내가 그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소리를 듣자 그는 정신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애정을 받으며 자라지 못한 하지메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조작된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무도 실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갑자기 미라이가 하지메 위로 나타나 하얀 화살로 그를 겨누었지만 그는 미라이를 아무도 파괴할 수 없는 비겁한 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나나토의 아내를 향해 빨간 화살을 쏘려 했지만 미라이가 그를 겨냥해 쏘았고 그는 간신히 피했다. 상자 안에서 나나토는 유리를 깨고 싶어 총을 쏘기 시작했지만 그저 표면에 긁힌 자국만 남겼다. 밖에서 하지메가 미라이 앞에 그의 천사와 함께 나타나 그도 신 후보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 하지만 메트로폴리스도 나타나 그를 겨냥했다. 메트로맨을 보자 하지메는 정신을 잃기 시작했고 이날이 그의 불행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이돌씨는 개의치 않고 나나토를 죽이기 위해 화살을 겨냥했다. 그러나 미라는 그를 구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상자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가 나나토와 만났을 때 메트로폴리스가 그들을 겨냥하지 못하도록 유리 주위를 날아다니자고 제안했고 그것이 그의 가족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자 나나토는 유리 주위를 날아다니기로 했다. 밖에서 메트로맨은 하지마에게 그들이 지칠 때까지 둘 다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은 미라이가 왜 상자에 들어갔는지 궁금해했고 자신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나나토의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다. 메트로맨이 그들은 서로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그는 다시 혼란스러워졌다. 상자 안에서 미라이는 나나토에게 탈출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밖에서는 계획을 세울 시간이 거의 없었고 단순히 떠오른 첫 번째 생각을 따랐다. 그날 저녁 동안 하지만은 유리 밖에서 사무라이 잭의 그 남자처럼 자신의 칼을 가지고 놀았다. 몇 분 후 미라이는 나나토에게 상자에서 탈출할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는 하지마가 열어볼 만큼 호기심을 가지기를 바랐다. 잠시 후 그들은 탈출한 척하며 밝은 빛 속에서 폭발했다. 그 바보는 정말로 그들이 사라졌다고 믿었고 상자 안을 보자고 제안했지만 메트로맨은 그의 머리를 뜯어버리겠다고 위협했다. 밤이 되자 하지메는 그 상자가 하루 종일 조용했기 때문에 다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엿보기를 생각했지만 아이돌씨가 그에게 눈없이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싶냐고 물었다. 아침이 되자 하지메는 그들의 천사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메트로맨은 그들이 단지 대본에 맞춰 연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멀리 떨어진 탑에서 나세와 발에 쓴 하지메가 그들의 속임수를 믿고 나나토와 그의 가족을 구해주기를 바랐다. 동시에 하지메는 유리창을 통해 살펴보며 그들에게 음식을 줄 수 있는지 물었지만 메트로맨은 그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했다. 한편 교회에서는 레벨의 머리가 그의 모든 공부로 인해 터질 것 같았다. 그가 또 다른 책을 머리로 넣으려도 할 때 그것은 굴러나갔고 그는 그것을 잡으러 서둘렀다. 그가 그것을 주었을 때 그는 밖에서 쓸모없고 우울해 보이는 사키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슈퍼히어로라고 느끼며 모두에게 단순한 짐이 되었다고 그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도덕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싶어 했고 공원으로 걷자고 제안했지만 레벨은 메트로맨이 그녀도 신후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순간 그는 그녀가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지만 그의 눈물이 거품으로 변했고 그 주위에 금빛 빛이 비추자 신이 그 앞에 나타나 그의 눈물이 천국에서 세계 기록을 세웠다고 말하며 이로 인해 그는 1급 천사로 승진하고 감정의 천사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그의 머리 주위에 새로운 마법의 원행이 형성되었지만 그는 즉시 그것을 사키에게 던졌고 그녀는 그 순간 큰 날개를 키우며 자신의 소원을 이루었다. 몇 분 후 그들은 탑에 나타났고 천사들은 레벨의 승진을 축하했다. 발토가 사키에게 친구들을 상자에서 구하라고 격려한 후 그녀는 하지메를 겨냥하기로 결심했고 즉시 그에게 빨간 화살을 쏘아 그가 그녀를 사랑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그를 향해 날아가자 그는 절정을 시작했다. 한편 상자 안에서 나나토와 미라이는 하루 종일 날고 지쳐 있었고 기적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나토는 포기할 생각이었지만 아내가 가족을 포기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것을 기억하며 다시 결심했다. 밖에서 하지메는 마치 미친 오르가즘에 빠진 듯이 계속 절정에 달하고 있었다. 메트로폴리스가 왜 그렇게 괴상하게 행동하냐고 묻자 그는 바지를 젖혔고 청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날아갔다. 그러나 그는 사키 앞에 나타나서
날개나 낙하산 없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고 싶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그가 뼈덩어리 가방처럼 보일 것이라 생각하고 대신 친구들을 구해달라고 말했다. 그녀의 말에 감동한 그는 다른 심플들과 마찬가지로 즉시 날아올라 검을 유리 위에 내리쳤다. 그는 메트로맨에게 가족을 구하겠다고 말하며 검으로 내리치기 시작했다. 안에서는 미라이와 나나토가 계속 날아다니고 있었다. 그들은 밖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메트로폴리스가 그들을 유리로 유인하려고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레벨이 그들이 그들을 구하려고 한다고 밝히며 사키가 자신의 날개를 얻었다고 알렸다. 하지메가 계속 유리를 두드리는 동안 메트로폴리스는 그를 소멸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심플은 사랑에 빠져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마침내 청소년들이 사랑을 위해 미친 짓을 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다며 아무도 충분히 신경 써서 진정한 애정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꿈의 여자와 함께할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며 그는 마지막 찌르기에 유리를 관통시켰다. 즉시 메트로폴리스맨은 미래와 나나토가 해방되기 전에 그를 멈추려고 하늘로 날아갔다. 하늘로 날아가는 동안 3명의 바보들이 그를 지원하기 위해 날아왔고 하지메가 유리를 부수려고 시도하는 동안 그들은 공원으로 추락했다. 메트로폴리스맨은 사키를 종결하겠다고 위협했지만 하지메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결심으로 그 앞에 날아갔다. 한편 상자 안에서는 나나토가 유리의 균열을 발견하고 밖으로 나오면서 그것에 맞춰 발사하기 시작했다. 즉시 검이 하지메의 손으로 회전했다. 그룹이 재결성된 후 나나토는 메트로맨과 마지막으로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메트로폴리스맨은 공정한 싸움을 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대결하기 전에 나나토의 가족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사키는 나나토의 아내를 교회로 데려갔습니다. 그녀가 떠나려던 찰나 그 여성이 왜 싸우는지 궁금해했기 때문에 그녀에게 그들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재앙으로부터 세상을 구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곧 사키는 공원으로 돌아와 나나토의 딸과 함께 떠날 준비를 했고 나나토는 사키가 날아가기 전에 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메트로폴리스맨이 두꺼운 보호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나토나 하지메의 무기로는 파괴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위협은 즉각적으로 그를 소멸시킬 수 있는 백색 화살을 소유한 무라이였습니다. 그러나 무라이 자신도 그를 없애는 것이 가능할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처형을 선택사항으로 고려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정을 돕기 위해 그의 친구들은 서로를 조종하기로 했다. 그들이 가까워지며 서로를 빨간 화살로 찌를 준비를 하자 나나토는 그들을 전투에 끌어들인 것에 대해 사과했다. 바로 그때 그들은 자신들에게 화살을 꽂아 메트로맨이 그들 중 누구도 조종할 수 없게 만들었다. 전투를 준비하는 동안 메트로폴리스맨은 그의 모든 추종자가 패배할 때까지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다. 즉시 루키가 첫 번째 도전자로 나서 총을 꺼내며 모두를 날려버릴 준비를 했다. 하하지메는 도전을 받아들이고 그에게 날아갔지만 즉시 그 정신병자가 총을 쏘기 시작해 공원을 총알과 폭발로 가득 채웠고 그의 시야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했다. 하지만 하하지메는 모든 총알을 뚫고 무사히 지나갔고 그래서 그 위협은 그에게 바주카를 발사해 갓 그 앞의 탑을 파괴했다. 갑자기 그 못생긴 얼굴이 뒤에서 그를 베려고 했지만 그는 날아가 버렸다. 하지만 그의 날개는 미라이와 나나토에게 잡혀서 그들이 그를 땅으로 끌어내리기 시작했고 하지메는 그를 베어낼 수 있었다. 그가 땅에 부딪혀 넣었을 때 그는 자신의 팔이와 잘려나갔고 아무도 그의 비참한 상황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즉시 날아올랐다. 세이코는 메스꺼움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미라이는 그녀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격려했다. 곧 미친 사람이 앞으로 나왔다. 그녀는 파유코였고 그녀가 자신의 음모를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세상을 파괴하기 위해 만든 특별한 바이러스를 보여주었다. 간단한 시연으로 그녀는 그들의 눈앞에서 쥐를 테스트하기로 결정하고 바이러스를 그의 병에 방출했다. 불쌍한 쥐가 쇠약해지기 시작하자 사이코패스는 비명을 지르며 극에 달했고 그들이 실험용 쥐로 자원하지 않으면 이 악을 세상에 풀겠다고 위협했다. 미라이가 더 큰 위협이었기 때문에 메트로폴리모는 그가 먼저 주사를 맞으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미라이에게 메트로맨이 왜 처음부터 세상을 없애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자 했으니까. 미라이가 위협으로 다가가면서 나나토와 하지메에게 무기를 버리라고 명령했다. 그가 가까워졌을 때 사키는 그를 되돌아오라고 소리쳤다. 그를 잃을까 두려워서였다. 하지만 그는 계속 걸어갔다. 그는 자신을 희생시켜서 모든 사람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새로운 메트로폴레몬은 악당이었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 계속 사람들을 해치겠지. 페이코가 그를 주사기로 찔렀을 때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날개를 펴서 그녀가 유리병에서 바이러스를 방출하게 했고 세상을 파괴하려 했다. 그러나 미라이는 그의 흰색 화살로 그것을 찔러 바이러스를 죽였다. 즉시 나나토는 그녀를 그 순간에 끝내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미라이는 그저 그녀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나나토는 그가 그녀를 놓아주면 파유코가 회개하지 않을 것이고 계속해서 바이러스로 세상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멸망시킬 수가 없었다. 그래서 파유코는 그를 놀리기 시작하며 바이러스로 가득 찬 창고가 있고 세상을 모두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라이는 누군가를 끝내는 생각이 두려웠다. 갑자기 나나토는 탈진하여 땅에 쓰러졌다. 그의 병은 그의 몸 깊숙이 침식하기 시작했고 그는 의식을 유지하기 위해 그저 싸우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총을 잡기로 결심하고 메트로폴리스를 보고 그 앞에서 죽기로 결심했으며 그것을 파유코에게 겨누었다. 산만함을 이용해 메트로맨은 빨간색과 흰색 화살을 소환하며 미라이를 제거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화살을 소녀에게 겨누며 메트로맨의 화살로부터 그녀를 방패로 사용하려 했다. 메트로폴리스가 화살을 쏘자 파유코는 날개를 펼치고 미라이에게 치명적인 공격으로 주사기를 발사했다. 사키는 갑자기 그의 앞에 날아들어 그의 자리에 죽을 작정이었다. 하지만 화살들은 그녀를 지나쳤고 대신 미라이를 죽이기 위해 겨냥되어 있었다. 주사기가 그녀에게 꽂힐 위기에 처하자 하지메는 그의 검을 잡고 그것들을 베어냈다. 하지만 마지막 주사기를 놓치면서 그의 팔이 그 길에 들어갔다. 그 순간 바이러스가 그의 몸 안으로 들어가고 그의 피부가 부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파유코는 이미 그의 검에 찔려 즉시 기절했다. 하자메는 사키에게 그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쓸모없고 더러운 삶을 살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순간에 그는 그녀를 만나고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어 행복했다. 그가 녹아내리면서 그의 날개는 오래된 사키의 것으로 녹아내렸고 그의 자리에 빨간 화살만 남았고 사키는 울고 있었다. 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발타는 사키에게 하자메의 마법 반지를 주고 그녀의 화살을 돌려주었다. 메트로폴리스맨은 미라이에게 하자메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는 파유코를 끝낼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라이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의 어리석은 야망 때문에 모두를 죽이려 한다고 그를 비난했다. 그는 항상 모든 사람이 영원히 떠나기를 바랐고 이로 인해 누구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나토는 피를 토하며 기절했고 메트로맨은 그에게 화살을 쏘았지만 미라이가 간신히 그를 구했다. 그는 그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그 남자는 메트로폴리스맨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싶어 했고 계속 남아있기를 요구했다. 그래서 미라이는 사키에게 그를 땅으로 다시 데려가도록 허락했다. 나나토는 메트로맨의 마지막 추종자가 그를 위해 죽을 용의가 있는지 물었지만 소녀는 즉시 날아가 버렸다. 다른 지원이 없던 메트로맨은 미라이와 대결하기로 결심하고 그를 쓸모없고 바퀴벌레조차 이길 수 없다고 놀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라이는 그를 끝내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고 고백하며 오히려 그에게 빨간 화살을 꽂아 그의 하인을 만들고 영원히 미라처럼 봉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트로폴리스맨은 그를 끝내는 것이 더 친절한 일일 것이라고 말했지만 미라이는 그의 더럽고 변태적인 피로 손을 더럽힐 생각이 없었다. 마지막 전투를 위해 메트로폴리스맨은 몇 가지 규칙을 정하는 것을 제안했고 미라이가 그에 동의하고 서로에게 화살을 한 발씩 쏘다가 누군가가 찔리기 전까지는 화살을 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곧 그들은 땅으로 내려와 대결 준비를 마쳤습니다. 메트로폴리스맨은 동전을 뒤집어 이긴 사람이 먼저 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동전을 뒤집는 순간 그는 화살을 발사해 가까스로 막히고 이를 워밍업이라고 불렀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며 미라이가 화살을 쏘았지만 막히고 충격받았습니다.
그는 자신만이 화살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메트로폴리스맨은 자신을 살아있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하며 신의 직위에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주장했습니다. 몇 년 전 그는 사랑하는 여동생 리아를 갖고 있었고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갖게 된 그는 그녀를 자신만의 소유로 지키기로 결심하고 그녀에게 친구를 사귈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저녁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만난 소년과 그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말했지만 메트로폴리스 남자는 그녀가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녀를 피오나처럼 감옥탑에 가두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자신이 두려워진 그녀는 도망치려 했지만 그는 그녀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땅을 껴안으려 했습니다. 그는 즉시 그녀에게 달려갔고 그가 그녀를 들어올렸을 때 그녀는 잠깐 괜찮아 보였지만 기절했습니다. 정신 나간 남자는 그녀가 즉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녀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 만큼 정신이 나가 있었고 그녀가 죽는 것을 지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밤 그녀가 매장된 후 그는 그녀가 얼음 속에 마치 물고기처럼 보관되고 있는 실험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트로피처럼 보존할 계획이었고 그녀가 100년쯤 후에 얼음 남자로 변할 것이라고 희망했습니다. 그가 가짜 눈물을 흘리며 무너졌을 때 그는 칼을 꺼냈지만 그 뒤에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신이 되어 그녀를 다시 깨울 수 있고 그녀를 천사로 변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말들이 그의 동기부여가 되었고 그는 모든 신후보자를 처치하려고 했으며 그는 미래를 끝내려는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화살을 소환하며 그는 미래에게 발사했지만 미래는 막았습니다. 도시에서는 모두가 거대한 화면으로 그들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미래가 메트로폴렘에 있었고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미래는 그가 공격할 새로운 계획을 고민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이를 부인하고 그저 공정하게 패싸움을 이기고 신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그의 집착이었습니다. 그는 신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심했지만 천사들이 단순히 초자연적인 생물일 뿐이라는 생각에도 불구하고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키가 왜 그렇게 잔인한지 물었을 때 그는 그녀가 자신을 방해하려 한다고 비난하고 자신에게 상관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미래가 즉시 화살을 발사했지만 그는 다시 한번 막아냈다. 사키는 자신이 신이 되고 나서 어떻게 세계를 다스릴지 궁금해서 신이 되고 싶은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질문을 비웃고 미래에게 다시 화살을 쏘았지만 이번에도 다시 막혔다. 그는 태어나서 전 세계를 지배해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만약 그가 신이 된다면 평균 급여 이하를 버는 모든 사람들을 파괴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모든 사람들과 실업수당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을 없애버리겠다고 했다. 그는 브레이키들은 빵조차도 마땅히 먹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부자들이 더 부유해지는 동안 굶주리며 죽어가는 것이 낫다고 여겼다. 그는 자신의 세상에는 하지메와 같은 못생긴 패배자가 필요하지 않았으며 앨런 머스크와 빌 게이츠와 같은 부유한 남자들만 원했다. 그리고 가난한 미인들에 대해서는 그는 그들이 서빙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몇 인치 정도 떨어진 곳에서 미래는 아마도 마지막 사격을 준비했다. 그의 빨간 화살이 누구도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메트로맨이 그의 화살로 자신을 순식간에 끝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 화살을 피하기 위해 날아가는 것은 그들의 전투 규칙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며 누가 먼저 공격할지를 기다리던 중 미라이는 이 대도시가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메트로맨은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기로 했다. 미라이가 그를 보는 순간 그의 자신감이 커졌고 그는 그를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다. 한편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화면으로 전투를 계속 지켜보는 동안 한 무작위 남자가 메트로폴리스를 응원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동시에 미라이는 메트로맨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지만 그가 화살을 쏘자 미라이는 그것을 막고 그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화살이 박히지 않고 막혀버려 미라이는 이미 자신의 몸 안에 화살이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그의 손에서 새로운 화살이 자라기 시작했지만 미라이는 그를 밀쳐냈고 화살이 날아가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날개를 펼치고 손을 감싸 날개로 자신을 둘러쌌다. 메트로폴리스맨은 자신의 끝이 가까워질 수 있음을 깨달았고 당황한 그는 칼을 뽑아 미라이를 찌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의 스위트는 그를 보호했고 그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메트로맨은 그의 엔젤에게 마법의 반지를 다른 손으로 옮기라고 말했지만 메이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미래를 찌르려고 시도했을 때 사키는 그의 두 번째 손을 잡았고 둘 다 그를 벽에 묶어두었습니다. 자유롭게 되고 싶어 미쳐 날뛰며 그는 사키의 헬멧을 벗겨내고 날개를 펴고 도망치려고 비행하려고 할 때 미쳐 날뛰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노력을 다한 미래와 사키는 마법의 로프를 소환하여 그의 손을 그 순간 묶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적수를 제압한 나나토가 앞으로 나서서 그를 종결할 준비를 하고 병으로 인해 약해지고 어지러워하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미래는 그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그에게 미래를 파괴하려는 욕구를 포기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나토는 마음을 이미 정했고 그가 쓰러지면서 아내와 딸을 기억하면서 가짜 슈퍼맨을 종결하는 것이 그의 영혼의 평화를 가져올 유일한 방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조준하고 있을 때 메트로맨은 자신의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고 모든 죄를 뉘우치겠다고 말하며 원하는 만큼 감옥에 앉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떤 약속도 그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었다. 나나토는 그를 끝내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믿었고 다시 가족을 기억하자 메트로맨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다. 총알이 가까이 날아오자 그는 날아보려 했지만 갇혀서 손을 풀 수 없었다. 삶이 끝나가고 있음을 깨달은 그는 더 이상 신이 되고 싶지 않다고 외치며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자선에 기부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총알은 그의 슈트를 뚫고 들어갔다. 바로 그때 빨간 화살과 여러 개의 마법 링이 하늘로 날아갔다. 그러나 미라이가 그것들을 따라가려 하자 나나토가 기절해버린 것을 발견했다. 메이사가 메트로맨의 영혼을 끄집어내기 시작했고 그의 모든 재산이 그를 다시 깨우지 못하는 이유를 의아해하기 시작했다. 발타는 그녀의 질문에 아이러니를 이해하고 인간은 모든 것을 가지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양의 부도인간의 장수를 보장할 수 없다고 말해주었다. 병원에서는 의사가 나나토의 아내에게 그가 병의 가장 치명적인 단계에 있으므로 다시 깨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가 울음을 터뜨리자 그녀는 살아있을 때 담배를 끊지 않았던 그의 습관을 생각하며 그의 입에 담배를 넣었다. 그러나 담배가 떨어졌고 바로 그 순간 바렛이 위에서 나타나서 그의 영혼을 몸에서 빼냈다. 나나토가 사키에게 자신의 날개를 가져가길 원했기 때문에 바렛은 그녀에게 마법의 반지를 주기로 결정하고 그들 앞에서 사라졌다. 즉시 미라이의 화살이 나나토가 자신 안에 넣었던 것이 해제되었고 그 순간 그는 어떤 기적이 있어도 친구를 다시 깨울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날 밤 사키는 집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미라이는 메트로폴레몬이 멸망하는 것을 허락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그것을 막지 못한 자신을 탓했다. 사키가 그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을 때 그는 그녀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화살 때문에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그를 사랑해왔으며 그의 화살이 자신의 마음에 없더라도 그를 위해 무엇이든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잠시 후 미라이는 그녀에게 메트로폴레몬이 그들의 싸움 전에 화살에 맞았고 그의 죽음 이후 그 화살과 마법의 원들이 그를 조종하던 사람에게 날아갔다는 것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한편 도시 저편에서 메트로폴레몬의 마지막 추종자인 유이토는 메트로폴레몬을 멸망으로 유인하는 데 도움을 준 발택에 감사했다. 그는 그에게 빨간 화살을 쏘았고 모든 힘을 얻게 되어 기뻐했다. 동시에 미라이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적을 더 물리쳐야 할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지만 또 다른 강력한 적이 곧 나타날까 두려워했다. 몇 분 후 사키가 그에게 저녁을 가져왔을 때 그녀는 그가 바닥에 누워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가 춥지 않도록 덮어주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그를 아침 식사에 초대했고 그는 식사를 하면서 가족을 잃은 이후로 가장 맛있는 식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나세와 레벨은 다른 천사들과 회의를 하며 남아있는 신 후보 중에서 누가 신이 될 만한 적합한 사람이 있는지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천사 야셀리가 그들이 희망이 없다고 말했을 때 게임의 천사 페네마는 800일 동안의 적합한 후보자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미라이와 사키가 식사를 하는 동안 레벨이 서둘러 달려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마스크를 벗고 공중으로 떠오르는 새로운 신 후보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에도였습니다. 그는 마스크를 벗고 모두가 볼 수 있게 되자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기자가 그가 어떻게 힘을 얻게 되었는지 물었을 때 그는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지겨워져서 13명의 천사를 지구로 보내어 대체자를 찾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천사 그림을 공개하며 선택된 후보들만이 이들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는 학교에서 아무도 아닌 평범한 사람이었고 매우 슬고 외로운 생활을 했다. 초콜릿을 너무 많이 먹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빨간 화살과 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그 다음날 학교에 돌아온 그는 동료들에게 화살을 넣어 그들을 자신에게 사랑하게 만들고 장난감을 주게 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메트로폴레몬이 세상의 모든 신후보를 멸망시키려 한다는 것을 보고 자신이 위험하다고 느껴져 그에게 화살을 쏘아 마라이와 싸우게 만들었다. 신후보자가 6명 남았을 때 그는 나머지 사람들과 만나기를 바랐고 그가 마라이가 새로운 신이 되기를 바랐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진짜 신분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찾아보고 그가 누구인지 밝혀서 신으로 선출되기를 원했지만 마라이와 그의 친구들은 그것이 그들을 제거하려는 함정이라고 생각했다. 사키가 다른 신 후보들의 지지를 받음으로써 마라이가 신으로 임명될 수 있는지 물었을 때 리벨은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들은 빨간 화살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를 지원해야 했다. 도시에서 3명의 경찰이 옥상으로 몰래 들어가 유이트에게 그물을 던졌지만 그는 날아가 버렸고 모두는 충격에 빠져 그를 바라보았다. 며칠 후 사키는 그들이 도망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왜냐하면 세계의 절반이 그들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들이 외딴 섬에서 살고 코코넛으로 아침을 먹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아기를 낳고 심야 텔레비전을 보는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마라이도 항상 아름다운 체리나무에서 일어나는 상상을 했지만 도망치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들은 평범한 사람인 척하자고 제안했다. 몇 주 후 그들은 서로 모르는 척하며 학교에 돌아갔다. 하지만 마라이가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이상한 남자가 그의 앞에 차를 세우고 그와 이야기하자고 요구했다. 마라이가 너무 놀라서 움직일 수 없자 남자는 그의 배지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즉시 마라이가 그의 날개를 펼치고 그에게 화살을 겨냥했다. 그러나 그 남자는 평화유지 임무로 왔다고 말하며 비둘기처럼 해가 없다고 했다. 온 세계가 그를 찾고 있었지만 그는 그를 드러내기에는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했다. 갑자기 그는 마라이가 빨간 화살을 들고 있는지 아니면 흰색 화살을 들고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실제로는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마라이가 여전히 겁먹은 모습으로 그는 또 다른 요원이 같은 순간 사키를 만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시 마라이는 사키 쪽으로 달려갔고 그녀가 방금 빨간 화살로 찌른 한 여성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남자는 그녀에게 서둘러 갔지만 화살을 볼 수 없어서 그녀의 좋아하는 색을 물어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 여성은 완전히 사랑에 빠져 있어서 사키의 이름만 기억할 수 있었다. 그의 발견에 매료된 남자는 그 여자분이 그의 아내이며 그들이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왔다는 사실을 전했다. 그는 항상 빨간 화살과 흰색 화살의 능력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눈앞에서 펼쳐지는 모습을 보니 마치 영화 같았다. 그는 자신을 호시라고 소개하며 그들의 능력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수배된 10대들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그들을 가장 강력한 암살자로 만들기 위해 찾고 있었다. 그 말을 듣자 마라이와 사키는 날개를 펼치고 날아갈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의 무덤에 맹세하며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잠시 후 그의 차 안에서 그는 남은 신 후보자들이 도시 전역에서 사냥당하고 있으며 그들을 찾는 데 도움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곧 현대의 터미네이터로 세뇌될 예정이었다. 이 말을 듣고 마라이는 당황하기 시작했지만 절대 잡히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아파트 안에서 호시는 그의 아내 유메키에게 그들이 본부로 소환되었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새로운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했다. 사키는 불편한 상황을 피하고 싶어 그녀에게 같이 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떠나기 전에 그녀들은 그들에게 새로운 휴대폰을 주어 위치를 숨길 수 있게 해주었다. 그들이 떠난 후 마라이가 사키에게 호시가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으며 아내가 화살에 찔리도록 고의로 허용하여 그들의 신뢰를 얻으려고 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그들이 진심으로 그들을 걱정한다고 믿었다. 그들이 그날 밤 돌아왔을 때 마라이가 그들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잠시 후 호시가 사키에게 자신의 아내에게도 날개를 주라고 부탁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그것을 몇 주 동안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그녀가 선물로 받은 것을 활용하고 직접 천사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다. 조금 망설인 후 사키는 그녀에게 마법의 반지를 던져주었고 즉시 그녀는 천사를 보았고 날개가 터져 나오며 공중으로 떠올랐다. 한때 후시가 그들에게 그의 발견 결과를 공개하고 몇몇 사람들이 신이 되겠다고 주장하며 주류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다음 날 밤 마라이가 다른 신이 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사칭하고 있는 한 남자 앞에 나타났다. 그런데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자 마라이는 그 남자가 가짜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다음 날 새로운 단서를 찾으려고 노력하던 사키는 유크미에게 또 다른 마법의 반지를 주어 자신의 붉은 화살을 소환할 수 있게 했다. 며칠 후 마라이가 한 소년 앞에 나타나 화살을 겨누었다. 그의 이름은 미나마와였다. 소동을 피하기 시작하자 마라이가 왜 다른 모든 신이 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늘로 날아갔는지 물었고 그는 날개가 없다고 말했다. 그를 하급신으로 생각한 마라이가 화살을 쏘기로 결정했다. 인근 집에서는 젊은 소년이 자신의 형에게 빨간 화살을 부모님에게 발사해 그들을 입적시켰으며 환생하라고 명령했다고 자백하고 있었다. 그 말을 듣고 형은 공포에 질려 부모님처럼 죽고 싶다고 요청했다. 그래서 소년은 화살을 소환했지만 그것이 형에게 향해 발사되는 순간 마라이가 눈앞에 나타나 막아섰다. 곧바로 소년의 천사 아우게로가 그를 지원하기 위해 그 뒤에 나타났다. 마라이가 미나마카와가 유일하게 천사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혹독한 얼굴 때문에 천사가 도망쳤는지 물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천사를 사서 먹을 수 있을 만큼 돈이 없어서 천사가 팔리는 대로 $1도 못 줄 정도로 세상에서 가장 큰 졌다고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는 파멸당할까 두려워서 신후보자였다는 거짓말을 했다. 소녀는 자신을 주지로 소개하며 우울하고 외로운 고아이기 때문에 마라이에게 자신을 끝내라고 말했다. 그가 빨간 화살을 소환했을 때 그는 그것을 소원 화살이라 불렀다. 왜냐하면 그는 슬프고 비참할 때마다 누구든지 스스로를 없애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몇 달 전 병원에 있었을 때 그는 할아버지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로 결심했고 화살로 그를 찔렀을 때 그는 그에게 스스로 죽으라고 명령했다. 이 행동은 그가 반신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가족을 버리고 더러운 하류인과 도망쳤을 때 그는 스스로 판사와 집행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아버지가 극복하지 못하자 그는 아버지에게 강에서 물고기를 세워서 익사할 때까지 세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 그는 어머니를 끝내기로 결심하고 그녀에게 비참한 연처럼 용서를 구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저열한 연인이 나타나 그녀의 곁에서 죽기를 바랐을 때 슈지는 자칭 죽음의 신이었기에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다. 하지만 허영심 가득한 패배자는 즉시 말을 바꾸고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요청했다. 슈지가 발견한 것은 죽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그의 아름다운 죽음 화살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으며 이것이 그를 그들의 도시에서 죽음을 허락하는 주군의 위치로 만들었다는 것이었다. 무라이가 그에게 누군가와 부처를 만나게 도와주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말을 하자 소녀는 충격적으로 그들에게 시선을 돌리고 방황을 뉘우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그는 형을 죽이고 싶어 다시 한번 그를 겨누었다. 하지만 무라이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삶이 고통과 비극의 끝없는 순환이라고 믿었던 슈지는 모든 이들이 떠날 수 있거나 죽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무라이는 삶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라도 살아갈 가치가 있다고 확신하고 슈지와 의견을 달리했다. 슈지가 이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자 미나미카와가 개입을 결정하고 모든 인간은 신성한 목적을 위해 태어났으며 자신을 끝내는 순간 그들은 세상에 영원히 공허함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이 말에 감동받은 슈지는 형을 살려주기로 결심했지만 언제든지 자신을 끝낼 것을 맹세했다. 레벨은 그의 마음을 바꾸고자 했지만 새로운 신이 즉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부탁했고 그 소녀는 그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무라이가 그에게 모든 세계가 신 후보자를 찾고 있으며 그가 곧 발견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다. 그러므로 잠시 후 그 소녀는 그들과 함께 가기로 동의했다. 아파트에서 무라이는 모두를 소개해줬지만 수지가 유미카의 거대한 대포를 보고는 구석으로 달려갔다. 몇 시간 후 그의 슬픔은 다시 커졌고 그는 모두에게 땅을 안아주려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간의 삶을 자기 이기심에만 의존하는 완전하고 무익한 낭비로 여겼으며 진정한 애정 없이 세상에 태어난 것과 같았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아무 가치도 없는 것처럼 버렸기 때문에 그는 세상을 쓰레기로, 모든 사람을 쓰레기 트럭로만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호시는 그가 너무 자신에게 엄격하다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며 그가 새로운 신이 될 사람이 누가 될지 알기 위해 충분히 오래 살기를 바랐다. 다음 날 무라이와 사키가 도시에서 나타났고 그들이 신 후보자들이 나비처럼 무해하다고 모든 이에게 말하기 시작하자 유이토가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는 자신이 무라이의 가장 큰 팬이라고 주장했지만 무라이가 클론인지 궁금해했다. 진실을 알아내고 싶었던 그는 그에게 화살을 쏘기로 결심했지만 무라이가 그것을 막았다. 이제 정리가 되었으니 무라이는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고 그들은 도시에서 사라졌다. 우주에서 무라이는 유이토에게 그들이 새로운 신을 선택하려고 하고 그를 그룹에 가까이 두고 싶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 소녀는 그들과 함께하기로 했다. 한편 멀리 떨어진 주거에서 5번째 신 후보자인 젊은 여성 유리는 나머지 천사들에게 다음 신을 선택하기 위한 회의에 대해 통보받았다. 그녀는 비밀 요원들에게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탈출하기로 결심하고 바닥에 기절한 척했다. 3명의 경비원이 그녀를 살펴보러 방에 들어오자 그녀는 화살을 그들에게 쏘고 그들이 자신을 도와 탈출하라고 명령했다. 새 방에 도착하자 한 남자가 창문을 쏴서 소녀가 밖으로 튀어나가 도망칠 수 있게 했다. 경비원들이 그녀를 쫓아가기 시작했지만 그녀를 땅에 눕히자 그게 그녀가 아닌 남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유리는 유이토, 무라이, 사키와 마주쳤다. 신뢰를 얻기 위해 유이토는 그녀에게 마법의 반지를 주기로 결심했고 그 순간 그녀에게 날개가 생겨 하늘로 날아올랐다. 날아가면서 유이토는 유리에게 아무도 그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백색 화살로 모든 사람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파트로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즉시 날아갔다. 아침에 호시는 새로운 신을 뽑자고 제안했다. 모두가 무라이를 선택할 것을 바라자 슈지는 그의 천사에게 무라이가 신으로 즉위하면 어떤 트로피를 받을 것인지 물어보기로 했다. 오가와는 신이 그들 모두를 전멸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질 것이며 매일 크리스마스를 만들거나 공포쇼를 만들 수 있는 무제한의 빨간색과 흰색 화살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누구든 죽일 수 있으며 그분이 원하신다면 그들의 세상을 어떤 세상으로든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지구와 인간은 변덕스럽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이 되는 사람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지구에 머물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모두가 주저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지구에서 좋은 삶을 계속 즐기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하나님 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지가 그 자리를 맡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평등하고 공정하게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땅을 껴안는 모든 사람에게 VIP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오라이는 이것이 우주에서 가장 나쁜 아이디어라고 불렀으며 그것은 세상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화를 통해 유토가 투표를 하자고 제안하자 두 소녀 모두 사장님이신 얼굴을 가진 분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오제로는 마지막 후보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쟁을 일으키는 명성을 가진 파괴의 천사에 의해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룹은 도시에서 나타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파괴의 천사 무니가 그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마지막 후보자와 회의를 하기 전에 고백을 해야 한다고 말했고 그 순간 여러 대의 헬리콥터가 그들을 향해 날아오며 공격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룹은 사라졌고 다른 도시 지역에 나타났을 때 헬리콥터들이 퇴각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라이는 그들이 신이 된다면 지구에 대한 의도를 선언하고 싶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슈지는 먼저 말하기로 결정했고 인간이 나무집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이 자신의 꿈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스스로의 방식으로 땅에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에 기꺼이 행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사람은 유리였고 그녀는 자신의 소망은 로봇들이 지구를 지배하는 모습을 보고 평생 요트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유이토는 전 세계의 모든 학교를 파괴하려고 한다고 고백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숙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게 만들고 싶어 했다. 하지만 사키는 단지 모두가 조커처럼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다. 무라이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세상이 그대로였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도시의 다른 곳에서는 마지막 남자가 그들을 TV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욘다였고 그는 미친 과학자였다. 그가 창가로 다가가자 그는 자신의 천사를 소환하고 사라져넣었다. 즉시 그는 그룹 앞에 나타났고 잠시 후 그들에게 모두가 천사에게 속고 있으며 하나님은 가짜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에게는 다른 어떤 것도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인류의 운명에서 살아가는 또 다른 천사라고 확신했고 모두가 그를 숭배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스스로를 구하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로 자신의 천사들에게 그들이 지구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할 것이라고 믿게 만들도록 강요했다. 하지만 과학자는 이것이 단순히 지구가 그가 존재한다고 믿게 만들기 위한 또 다른 수단일 뿐이라고 확신했고 기술이 빠르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더 이상 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사키는 자신도 완전히 믿는 것은 아니라고 고백했지만 인간이 자신이 믿는 것을 숭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슈지가 욘다를 지지하기로 결정하자 나머지 그룹은 혼란스러워하며 누가 천사들에게 자신을 바치게 될지 궁금해했다. 그래서 욘다는 그들이 능력을 돌려주고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라고 조언했다. 슈지는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더 나은 곳이 될 것이며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미라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신이 신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갑자기 유이토가 건물로 사라졌고 그곳에서 몇 명의 남자가 그들 각자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그들이 영화를 만들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그들을 모방하여 화살을 겨누기로 결심했다. 미라이는 그에게 그룹으로 돌아오라고 소리쳤지만 소녀는 듣지 않았다. 그 순간 총성이 울렸고 유이토는 총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총알이 그룹을 향해 발사되자 그들은 흩어졌고 미라이는 유이토를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지만 혼다와 함께 날아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많은 총알이 그들을 향해 날아왔지만 그들은 사라지고 도시에 남지 않았다. 동시에 혼다는 유이토를 화살로 찔렀고 곧 그의 모든 마법 반지를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었다. 그날 나중에 혼다는 그룹에게 유이토가 사망했다고 말하며 숨을 곳을 찾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그들이 신비로운 집안에 있을 때 혼다는 슈지를 화살로 찔렀고 그를 조종하여 새로운 꼭두각시로 만들고자 했다. 아파트에서 율리가 매우 외로운 삶을 살았고 그녀의 능력이 그녀에게 일어난 최고의 일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절대로 잃고 싶지 않았고 미라이가 신이 되면 그녀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말아달라고 부탁했고 미라는 그 약속을 했습니다. 며칠 후 호시와 유메키는 그들을 숨길 수 있는 폐기된 역으로 데려갔습니다. 안전할 때까지요. 미라이는 욘다를 설득해 그들과 함께 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율리는 그것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사키는 모두가 소멸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슬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화살표와 유메키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미라는 호시를 위해 다른 화살표를 소환하기로 결정하고 커플을 가까이 두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그들은 대통령이 TV에서 나와 신이 정말 병들었으며 신후보자들이 세계를 소멸로부터 구할 유일한 사람들이라고 인정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그들의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더 이상 공격받지 않을 것이며 다음 신이 누가 될지 결정할 자신의 공간을 얻을 것이라고 보장했습니다. 미스터 어글리스타인은 다음이었고
그는 모두에게 하나님 없는 지구를 보고 싶다고 말하며 그의 비전이 눈앞에서 실현되도록 모든 신후보를 제거할 계획이라고 했다. 미라이는 그들이 모두 죽게 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했고 레벨은 그럴 경우 하나님이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날 미라이는 사키와 유리에게 세상에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은 몇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 사람들을 믿게 만들지 못할까 두려웠고 하나님으로서 몇 년이 지나면 자신도 사라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사키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는 것이 망설여지냐고 물었지만 미라이는 그녀에게 대답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들이 옥상에 앉아 아름다운 밤하늘을 바라보던 중 사키는 미라에게 마음 깊이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며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해돋이를 바라보았다. 그날 오후 그들은 교수 크리프유 아웃을 만나기 위해 빈 경기장에 나타났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의 의도가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신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자신을 포함해서요. 왜냐하면 그들 중 아무도 살아남을 운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동시에 모든 사람들을 없애버리는 것만이 그들이 신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조금 실험해본 결과 그는 한순간에 서로의 심장을 찌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리가 왜 땅을 껴안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 궁금해하자 그는 인간들만이 지구를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들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인간들이 로봇에게 마음을 넣고 합성 아기를 만드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미라이가 그에게 자신은 신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그에게 중요한 몇몇 인간들을 구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설득하려고 했던 욤다가 미라이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날아간 후 욤다는 인간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모두가 볼 수 있는 것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며 그가 신이 된다고 해서 세상의 악에서 그를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라이는 욤다의 책들이 그를 미치게 하고 현실과의 접촉을 잃게 만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그에게 말했다. 욤다는 그를 끝내는 것이 신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했고 그래서 미라이는 즉시 그의 하얀 화살을 겨누었다. 교수가 그를 끝낼 수 없다고 말했을 때 미라이는 그를 향해 발사했지만 그는 사라졌다. 미라이는 미친 교수가 왜 인류를 로봇으로 대체하려고 하는지 물었고 욤다는 인간이 몇 년 안에 사라질 운명이라고 말하며 그는 단지 그 일이 절반의 시간 안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어 했다고 답했다. 이 미친 천재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미라이는 그를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욤다는 사키와 그의 친구들이 붙잡혔고 곧 멸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라이에게 결정을 재고해보라고 요청했고 그의 미래의 아기 엄마를 구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신이 될 것인지 결정하라고 했다. 타이머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하자 미라이는 그의 인생의 사랑을 선택했다. 그러나 도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유키타가 미라이에게 자신이 여자를 선택하는 이유를 묻자 미라는 자신의 모든 마음과 영혼으로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수는 사랑이 가장 큰 암호 사기를 확신하며 그것은 단지 분출하는 성호르몬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미라는 자신은 무용하고 외로우며 역겨운 삶을 살았다고 믿었다. 시아키를 없애겠다고 위협하며 미라이를 제거하려는 유키타의 결심에 미라이는 시아키를 없애겠다고 위협했다. 타이머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하자 미라는 받아들일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나세가 나타나서 교수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그는 시아키의 기억이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문에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 순간 욤다가 화살을 그에게 쏘았다. 하지만 나세가 그를 끌어당기기 시작했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며 그의 생명이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가 멈추었고 그는 떨어지 받기 시작했다. 그녀를 감싸는 이상한 거품이 생겼고 그녀의 몸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호시가 호라이를 붙잡자 그들은 모두 신비한 거품 속에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나세가 호라이에게 그녀가 2단계로 강등되고 이제 날개나 빨간색 화살 중 하나만으로 그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짧은 고민 끝에 호라이가 빨간색 화살을 선택하자 즉시 그녀의 마법 반지가 그녀에게 돌아왔고
이상한 거품이 조각조각 나버렸다. 욘다가 호시에게 호라이를 자신에게 데려오라고 했지만 호시는 그가 날 수 없게 되어 호라이를 해치려는 것뿐이라고 알았다. 그 사이에 사키, 유리와 유메키는 묶여 있었다. 사키는 자신이 살아남고 미라이와 가족을 이루고 싶다는 소망을 털어놓았다. 그가 그녀를 위해 살아남고자 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녀의 꿈은 밤새워 그와 함께 아름다운 플롯을 개발하면서 그의 빨래를 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고 주지가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오직 지나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종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나세는 미라이가 사키 없이 도망치라고 제안했지만 그는 사키가 그의 배터리라고 말하며 그녀가 없으면 그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그의 삶에 들어와서 그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왔다고 말했지만 미라는 사키가 곁에 없이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고 믿었다. 땅으로 돌아온 후 욘다는 또 다른 화살을 미라이에게 날렸지만 그가 찔리기 직전에 사키가 그를 구했다. 곧 그룹이 모여서 주지는 욘덱에 그는 오직 창조주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만을 종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욘다는 그를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욘다가 흰색 화살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자 율리가 그 뒤에서 나타나 그것을 그에게 날렸다. 행운인지 나세가 그를 위험으로부터 구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이 미라이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었다고 말하며 미라이가 진정으로 그를 없애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욘다를 구하기로 결정했다. 즉시 다른 거품이 그녀를 감쌌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몸이 치유되기 시작했고 밝은 빛이 폭발하면서 그녀는 특별한 등급으로 돌아갔다. 한편 도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화면으로 그들을 계속 지켜봤다. 율리는 욘덱에 수지가 그들을 해방한 후 그녀가 흰색 화살을 가지고 있다고 제안하여 모두가 더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속였다고 말했다. 욘다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자신이 모든 오르는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믿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신이 실제한다는 것을 결코 믿지 않았고 걷다가 멈췄다. 미라이가 그에게 어떤 신도 믿을 필요는 없고 단지 선한 사람이거나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는 고통과 비극만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땅을 안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살아있다는 것에 기뻐하고 매일 아침 새끼를 보는 것이 기뻤습니다. 욘다는 그들에게 자신의 인생이 모두 헛되었으며 몇 년 동안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을 헛되이 보낸 그는 옳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니 땅을 안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주지는 그를 베지 않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신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그에게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키는 천사들에게 주지가 욘다의 화살이 몸속에 들어있는데도 신이 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오고로는 그녀에게 주지가 신이 되겠다고 제안했기 때문에 화살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대화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쉬지가 천국으로 데려가진 후에 나머지 천사들이 지구에서 사라지고 다시는 볼 수 없다고 쉽게 말했습니다. 쉬지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들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새로운 신으로 만들기로 동의하자 그는 하늘로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천사들이 그에게 날아오고 그를 감싸며 날개로 덮자 주위에서 빛이 폭발하기 시작했고 큰 빛이 도시를 가득 채웠습니다. 쉬지는 전 세계의 모든 신 후보자들의 기억을 지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신이 되기 전에 그는 그들이 일어난 모든 일을 기억하고 싶어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유리는 그녀가 그것에 대한 기억을 원하지 않으며 차라리 교수 크리피를 그녀의 새로운 설탕 아빠로 두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욘다는 여전히 어떤 신도 믿지 않지만 자신의 기억이 남아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무라이는 자신의 기억도 원했으므로 사키는 자신의 기억도 간직해달라고 부탁했다. 갑자기 슈지는 하늘로 더 높이 떠올라 초월적인 존재가 되었고 빛 속으로 사라졌다. 유리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교수 크립은 그들이 신혼여행을 왔다가 이상한 일에 휘말렸다고 말했다. 무라이와 사키는 서로의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몇 년 후 사키는 친구들에게 곧 무라이와 결혼할 것이며 함께 꽃가게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그들의 평생의 꿈이었고 그들은 매우 행복해했다. 며칠 후 무라이는 사키의 가족을 방문하여 그들의 축복을 받으려 했고
그들은 그가 함께하는 것을 기뻐했다. 그들은 항상 그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고 그들이 영원히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날 저녁 사키는 무라이에게 그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고 그는 그녀의 곁에 영원히 있고 싶다고 말했다. 그가 그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그녀는 그의 아이를 갖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고백을 더 듣고 싶었던 그녀는 그가 자신에 대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기로 했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미소를 사랑하고 영원히 그녀를 가까이 두고 싶다고 말했다. 며칠 후 그들은 아름다운 천상의 빛에 둘러싸인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한편 천국에서 츠지도 지구의 모든 사람들을 지켜보았지만 곧 슬픈 사람들을 지켜보기로 했다. 하지만 여러 인간들이 계속해서 고통받고 땅에 엎드려 있는 것을 깨달은 후 그는 지구에는 신이 없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다. 오고로에게 모든 천사들을 소집하라고 지시한 후 그는 손을 뻗었고 그 순간 모든 천사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인간으로서 불행한 삶을 살았던 츠지자는 지상에서 인간을 돕지 못했기 때문에 신으로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고로가 이를 깨달았을 때 하늘이 진공으로 사라지는 순간 신은 큰 화살에 자신을 찔렀습니다. 지상에서는 아이들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옷만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무라이는 사키에게 이것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말하며 그들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사라져도 그녀와 함께 있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그녀와 함께 가는 것이 행복했고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